오늘의 사연은 미국인 소피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게 취미인 소피라고 해요. 이번 휴가에는 요즘 관심을 가지게 된 한국에 다녀왔어요. 저의 친한 친구가 한국의 아이돌 가수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녀는 최근 한국 음식 만드는 것에 빠져 주말마다 한식을 만들어서 친구들을 초대하거든요. 그렇게 한국 음식을 먹다 보니까 조금씩 한국 문화에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네요. 어렸을 때부터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를 좋아했던 저는 여행을 가면 그곳의 역사와 문화유산,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알아보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면 서울로 간다고 하지만 저는 부여와 전주에 여행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 한국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부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존해둔 신비로운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과거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는 서울에서도 많이 멀지 않아 제게 맞춤형 관광도시였던 거죠. 그리고 전주는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으면서도 특히 한식 문화가 발달해 있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부여와 전주로 가는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여행 계획을 짜면서 알게 되었는데 한국의 교통은 매우 편리하더군요.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갈 수도 있었고 버스만 타고도 전국의 모든 곳을 갈 수 있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며 하나라도 더 많은 유적지와 문화유산을 보고 싶은 마음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자동차를 빌려서 타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약한 데스크를 통해 간편하게 차를 빌릴 수 있었죠. 그렇게 렌트한 차량에는 바로 영어로 검색할 수 있게 설정된 내비게이션과 차량 이용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다녀보면서 영어권 국가가 아닌데도 예약자가 외국인이라고 렌트카에까지 바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세팅해준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구글 지도를 사용하긴 합니다만 이런 세심한 배려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기도 한답니다. 덕분에 언어 차이로 고생하지 않고 쉽게 차에 적응하여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인천에서 부여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을 시작했는데 도심을 지나니 창 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산과 나무로 이루어진 풍경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제 나라 미국에서 운전할 때는 몇 시간이고 똑같은 풍경이 반복되어 지루하기만 한데 한국에서 운전하며 마주한 풍경은 처음엔 도시였다가 강을 건너고 산이 나오는 등 시시때때로 바뀌며 운전 중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았죠. 한국에는 정말 아름다운 산과 풍경이 많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다른 나라를 여행하며 많은 풍경들을 봐왔지만 한국의 도로 풍경은 기대 없이 봐서 그런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부여까지 가는 길은 도로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제설 작업도 다 되어 있어 몹시 편안했어요. 부여에 도착한 저는 부여에서 1박 2일 동안 백제문화단지와 부여 성흥산성 등을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평범한 한옥 민박집에서 하룻밤 지내며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체험할 예정이었어요. 먼저 찾아간 백제문화단지는 가장 기대가 큰 곳이었는데요. 기대만큼이나 만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특히 그곳에는 예전에 왕이 타고 다녔을 법한 마차가 현대식으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 전기열차를 빌려 타고 넓은 장소를 편히 관광했어요. 오래된 문화유적지에 최신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을 보면 한국인들은 참 영리한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가보면 전통을 고집하느라 신기술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곳에서 한복 체험도 했는데 서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한복이 아닌 백제시대 옷이어서 더욱 특별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그 옷을 입고 전통 활쏘기인 국궁 체험까지 하고 나니 마치 제가 그 시대 사람이 된 것 같은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어요. 사비궁, 위례성을 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던 저는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성흥산성으로 출발했어요. 그곳에는 제가 꼭 보고 싶은 4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사랑나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앞에서 사랑을 약속하고 행복을 빌기도 한다고요. 저도 그 나무를 직접 보고 길을 받아오고 싶었어요. 그곳에 가는 길이 조금 힘든 산길을 운전해야 했지만 그 고생이 싹 잊혀질 만큼 해가 질 때 그곳의 풍경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름다움이었어요.
아직도 저는 그곳에서 해가 지던 풍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연인들과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그곳에서 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산속에서 있게 되고 말았네요. 서둘러 저는 예약해놓은 민박집을 향해 출발했죠. 여행 시기가 늦가을이라 그런지 오후 6시도 되지 않았는데 주변이 어두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에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니 금세 날이 저물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목적지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 안내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예약한 내용을 보여주며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안내인은 절 보며 곤란한 표정으로 뭔가 말하더군요. 바디랭귀지를 섞어가며 열심히 대화한 결과 제가 목적지를 착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쉽게도 그 숙소는 이미 빈 방이 없는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수정하니 꽤 멀리 가야 했어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정한 원칙이 위험한 밤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밤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여행을 오기 전에 한국의 유명한 치안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접했던 저는 마음이 느슨해져서 마침 차도 있으니 그냥 운전을 해서 예약한 민박집까지 다시 찾아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가로등은 별로 없었지만 도로에는 반사판과 형광 패널 등 야간 운전에도 큰 문제가 없게 정비가 잘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다시 목적지를 향해 한적한 시골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급하게 주위를 살피고 도로 옆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시동을 다시 껐다가 켜봤는데 이게 웬걸? 차에서는 털털거리는 소리만 날 뿐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차에서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주변은 아무 건물도 없이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칠흑같이 어두운 길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그 순간이 공포영화 한 장면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디로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커다란 트럭 한 대가 제 옆으로 천천히 속도를 줄여왔습니다. 저는 그 트럭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건 제가 미국에서 트럭 운전사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만났던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10대 때 운전을 막 시작했을 무렵이었는데 그때도 차량 고장으로 어쩔 줄 몰라 하던 제게 트럭 운전사가 도움을 주는 척하다가 강도로 돌변해서 총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갈취당한 일이 있었어요. 저야 운이 좋게도 금품만 주고 풀려났지만 더 심한 일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곳이 미국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트럭 운전사에 대해 깊은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그때의 상황이 반복되는 것인 양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트럭 운전사가 제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저는 차 안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갔어요. 곧이어 트럭에서 사람이 내리고 제 차로 다가왔습니다. 어두워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꽤 덩치 큰 남성이었어요. 그 남성이 가까이 와서 창문을 두드리는 순간 저는 패닉에 빠져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제 차 안을 살피더니 자기 트럭으로 돌아갔다가 왔어요. 그 남성이 돌아와 제 앞에서 한 행동에 저는 당황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는 핸드폰 어플로 영어로 번역한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제 딸들과 찍은 사진 좀 보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딸들과 찍은 사진이 프린트된 입고 있는 티셔츠를 가리키더라고요. 그 모습에 혼자 겁먹고 있던 저는 갑자기 긴장이 풀리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정하고 차량 밖으로 나와 그 남성과 대화를 시작했죠. 저도 한국어를 못하고 그 남성은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번역기와 손짓, 발짓을 해가며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파악한 남성은 제 차에 있는 안내문을 보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비 차량이 왔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장비를 가져와 제 차를 점검하더니 곧 차에 시동을 걸어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제 차를 고쳐주고 돌아갔고 저는 저를 도와줬던 트럭 운전수분께 그저서야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 자동차 불빛에 비친 그의 모습은 살짝 무섭게 생겼지만 마음은 인자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기에 그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서로 헤어져 차로 돌아가려다가 저는 문득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겨 뒤를 돌아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아까 제게 그 멋진 티셔츠는 왜 보여주셨나요? 그는 순박하게 웃더니 이 티셔츠는 딸들이 생일 선물로 준 옷이고 본인 인상이 험상궂고 무서운데 딸들 아빠란 사실을 알면 제가 안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 말에 저도 웃으며 제 차로 돌아갔고 무사히 예약된 민박집을 찾아갈 수 있었답니다. 한국 첫 방문에 정말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생겼네요. 지금도 그 아저씨를 생각하면 딸 사랑이 지극한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있죠. 이 자리를 빌어 제게 큰 도움을 준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소피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은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감동 돋보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